1, 2, 3. Mingu, Mengu, 프랑스어 수다. 입니다. Et aujourd'hui, c'est le jour 10. 오늘 10번째입니다. 오늘 축하해야 돼. 우하. 네, 재밌는 프랑스 얘기가 가득한 프랑스어 학습 채널 민구 프랑스어 수다의 저는 밍밍. Et moi, c'est Romain. 뉴스 해야죠. Les nouvelles rapides. 뚱뚜릉뚜릉. 민구, 맹구.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었냐? Les nouvelles rapides. 요즘 프랑스의 소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재밌는 소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부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일단 제일 빠른 걸로 선거. 네, 선거. 지금 한참 이제 캠페인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워졌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 프랑스 신문이나 TV 키고 뭐 열면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야 우크라이나 뭐 그밖에 없어요. 아, 그치. 우크라이나도 고비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이 단어 절대 못하겠다. 여론조사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아직도 마크롱 맨 앞에 있어요, 혼자.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31% 정도였는데 지금 28.5%. 완전 지금 내일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네네. 그 두 번째는 마린 르펜 15%에서 시작했고 18%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17.5%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가 며칠 기준이죠? 3월 28일. 3월 28일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Jean-Luc Mélenchon, La France Insoumise. 굴종하지 않는? 아무튼 그런 프랑스 당의 이름입니다. 네. 그 12%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14.5%. 네, 이분이 좌파예요. 그리고 에릭 제모. 네네, 그 기자였던. 그리고 Les Républicains, 그 사르코지 당. 사르코지가 있었던 당. 둘 다 많이 떨어졌고 그 기자분이 11%, Les Républicains 여자 발레리 페크레스 10%. Les Républicains. 그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10%면은 굉장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전보다. 망했어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 망한 거예요. 오,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초록색당. 초록색당? 녹색당. 아직도 6%. 좀 왔다 갔다 하는데 6%. 그 정도면은 꽤 선전을 하고 있네요.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EU 보면은 두 번째 제일 큰 당은 그 녹색이에요. 녹색당 그 독일에서도 되게 크지 않나요? 그래서 EU일 때는 제일 큰데 프랑스에는 아직 지금 몇 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전 선거는 많이 망했고 지금 이 후보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잘 말하고 후보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은 마크롱 무조건 2차 갈 거고 그 상황 안 갈 것 같네요. 바꿨지만 네. 그 마크롱 같이 싸우는 그 후보 2차 그 마린 르펜이랑 멜랑숑이랑 누군지는 지금 완전 둘 중에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일 건데. 원래는 마린 르펜 거의 무조건이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멜랑숑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르펜 내리고 있으니까 정말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거기다 르펜은 완전히 그 민족주의 쪽이고 근데 멜랑숑은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크롱은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중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합시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기 안 할 건데 네.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다음 주면 정말 선거가 곧 시작하는 그런 그렇죠? 찰나이겠네요. 6일인가? 4월 6일. 그렇죠? 네. 4일만 남았겠네. 정말 많이 바꾸면 재밌을 건데.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쪽으로. 그렇죠. 정치자분한테 상관없게 선거지만. 이제 조금 재미있는 뉴스 합시다. 그 리옹 아시죠? 리옹 리옹 아시죠? 리옹
아, 그 동물 사자 아닌가요? No. 그거 사자 맞는데 지금 프랑스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 프랑스 리옹 그렇죠. 좀 유명한 도시인데? 그리고 Lyon. Lyon. 네. 그렇죠. 거기에 있는 자전거 타는 모임. 빨리 이렇게 뭐 투르 프랑스 같은 사람 말고 그냥 도시에서 그냥 편하게 뭐 따릉이 뭐 그런 사람. 뭐 자전거 동호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있고 그런 온라인 모임 같은 거, 뭐 카페 같은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불만할 게 있었어요. 그 불만하는 게 뭐냐면 주차 잘못한 사람들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니까. 주차를 진짜 거지같이 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나 보네요. 너무 많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만들었어요. 해시태그 쓰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냥 부끄럽게 만들기, 창피하게 만들기. 그 해시태그가 어떻게 되나요? GCUM. GCUM. 그 영어 알파벳으로는 이제 GCUM. 맞아요. 약자인데 아마 욕이 들어가겠죠? 네,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G는 garé, comme une merde. 메르드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방송해도 되나? 뭐 프랑스과니까 네. 그래서 똥처럼 똥 뭐 알죠? 똥처럼 주차했던 사람. 그래서 웃기는 거는 그냥 CCUM 이렇게 그냥 시작했는데 리옹에서만 그 사람들만 쓰는 해시태그인데 근데 리옹에서 타는 자전거들만 그 불만이 있는 게 아니죠. 네네네. 프랑스 전국에 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짜증날 때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위터 쓰신 사람이 있으면 그 해시태그 GCUM 한번 검색해보세요. 잘못 주차되는 자는 꽤 많고. GCUM 그거 인스타그램에서도 혹시 하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볼 수 있어요. 천 이상 포스트가 있대. 아, 그래요? 잠깐 봤는데 호맹님이 보여줘갖고 차에다가 무슨 아트를 해놓더라고요. 아트 아니고 욕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글씨가 예뻐가지고 저는 여기 한 명이 잘못 주차했는데 그 윈도에 그냥 자리 다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뒷장문 fuck les piétons. fuck 피해 보행자들 그렇게 써주었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발자국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이거 너무 깜찍한데. 한국에도 사실 비슷한 문화가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 네, 그냥 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 없는 한국 문화가 또 하나 있잖아요. 차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전화번호를 써놓으니까 주차한 게 마음에 안 들면 혹은 나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주차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해갖고 싸우고 막 그리고 그런 거 후기를 막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러면서 업로드 해갖고 뭐 같이 욕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차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런 건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뭐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도 쓰고 막 차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좀 관대한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고소도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돈 엄청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글씨를 근데 여기 쓰거나. CCTV 너무 많으니까 누가 그린 건지 찾겠지 뭐. 당연히 찾죠. 프랑스에 없으니까 안 찾지. 없으니까 찾는 것도 실패하겠구나. 그러니까. 웃긴 거는 그 해시태그는 너무 크게 됐으니까 카테고리도 생겼대. 그래서 garé comme une merde 그거 원래 그건데 devant une place libre 만약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 안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게으르니까 그냥 앞에 이렇게 세운 거야. 그래서 뭐 길에다가 하는 건지 뭐 인도에다가 하는 건지 카테고리가 빈자리 앞에 GCUM 이렇게 하는 거고 à la queue leu 그 춤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에 놓고 그 뒷사람 똑같이 기차처럼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GCUM à la queue leu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잘못하면 이어서 사실 잘못 주차된 게 앞에 하나 있으면 그 뒤에 또 잘못 주차하는 게 조금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Sous le nez de la police. 코 밑에? sous le nez
경찰의 코 밑에? 뭐가 sous le nez de 뭐뭐뭐 하면은 그 바로 앞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데 마이크는 내 입술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이크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sous ton nez 이렇게 말하면 돼.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거. 아, 그 코앞이야? 뭐 이런 거? 뭐 어디 있어? 야 너 코 앞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코가 크니까 코 밑에 있어. 아 밑에. 특히 내 코는. 한국은 앞에. 그래서 뭐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뭐 시험 날이 코 앞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sous le nez de la police 그 경찰서 바로 앞에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면 urgence tabac, pain ou snack. urgence 응급 tabac 담배 아니면 pain 그럼 베이커리 빵집 아니면 snack 간식 뭐 편의점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잠깐만 가는 거니까 그냥 게으르게 주차하고 그냥 그 샵 앞에다가 그냥 하는 거 매너 없이 가게를 가려버리죠.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내 카테고리가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그래도 약간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청문회 그림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한번 찾아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거 좀 골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면 유리에다가 완전 소설 써줬어. 이렇게 인도에다가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 그 보행자한테 이렇게 너무 피해 준다. 그래서 이 글 닦으면서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반성해라. 그거 완전 레슨이에요, 레슨.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는 사람도 꽤 정성이다. 그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내셨겠지. 끝. 야, 뉴스는 좋았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네, 오늘 뉴스 오늘 무슨 요일이죠? 30일. 저 오늘 지금 봄이 성큼 왔어요. 그쵸? 오, 예. 네, 꽃도 막 피고 있고 3월 말이고 이제 이틀 뒤면 무슨 날일까요? 30, 31... 30이 아니고 1 3월 1일이죠. 맞아요. 네, 무슨 날이죠 그날? 장난날. 네,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 만우절. 만우절. 그 말은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죠? 저 뿌아송이 들어간다고 저번에 대충 봤어요. 뿌아송. 그래서 뿌아송. 라 페트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없습니다. 페트 아닙니다. 페트 아니죠. 휴일도 아니고 그날은 쭉. 없습니다. 주 없습니다. 뭐예요? Le poisson d'avril. le poisson d'avril. 4월의 물고기. 근데 갑자기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휴일 얘기했었잖아요. 그 1년 중에 어디가 휴일이 더 많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프랑스에 더 많았어요? 한국에 더 많았어요? 한국에 더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사는 게 잘했죠. 그럼요. 그런데 그때 빼먹은 게 있어요. 휴일이 프랑스어로 뭐예요? 휴일? 맞다. 날? 이야기 안 했구나. 쉬는 날. Un jour férié. Un jour férié. férié, 맞아요. férié. F-E accent aigu. R-I-E accent aigu. jour férié. 그 페리에 그거 아닙니다. 생수 아닙니다. 생수 아닙니다. 페리에. 스파클링 수입니다. 스파클링. 생수는 에비앙인가? 네. 네, 그리고 일하는 날은 보통 날 뭐라 그래요? 평일? jour.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jour ouvré. 오uvre. ouvrir 똑같이 근데. ouvrir 하면은 뭐 열다 이런 건데? 그렇죠. 뭐 열려 있는 날이구나. 그렇죠. 뭐 가게 열려 있다고. 근데 뭐 토요일 뭐 안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짚고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정말... 오늘은 이제 만우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만우절 장난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네, 제 부인은 작년에 많이 해줬어요. 작년에 한번 제가 했는데. 나 완전 믿었고, 진짜 바보같이 믿었어. 복수한다고 했었는데. 기다려보세요. 아직 4월 1일 아닙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럼 작년에 왜 저한테? 그때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성공. 완전 성공.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는 막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수업 전에 모든 책상을 뒤로 돌리고 뒤를 보고 앉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뒷벽 본다고? 네,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그치. 장난이죠, 그냥 장난. 근데 사실은 선생님보다 벽이 더 재미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하고 또 다른 거는 뭐 내가 널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장난을 하는 거죠.
메시지로? 사랑 장난 제일 나쁜데. 그러니까. 제일 미운데.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장난치는 그런 듯이 리스크 하고. 없이 이렇게 하는 거네. 네, 그렇죠. 아주 비겁한 방식이죠. 비겁한 프랑스 말로. 모르겠는데. 그거 원래 단어 안 가르쳐 줄 건데 또 웃기는 단어 가르쳐 드릴게요. 네. 뿔 무예. 뿔? 무예. 무이에. 닭이네요, 닭. 뿔, 딱. 무예. 무이에. 젖는. 젖은? 젖은. 물로. 젖은 닭. 젖은 닭. 왜냐면 딱이 젖으면 완전 용감이 너무 하나도 없고. 너무, 그럼 앉아있고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달달 가만히 떨고 있어. 있고. 뭐 치킨이랑 비슷하네요. 영어로 똑같아. 치킨. 근데 무예가 더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는 어떤 장난 좀 하나요? 뭐 일단 한국처럼 이렇게 프랭크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냥 놀리는 거. 놀리기. 그럼 놀리기 많이 하죠. 어른, 애기 뭐 상관없이. 근데 조금 더 전통으로 있는 거는 아마 프랑스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딴 데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일단 poisson d'avril 얘기했잖아요. 4월 물고기. 물고기를 그림하고 종이에다가 그림하고 그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테이프로 몰래 그냥 비밀로 진짜 비밀로 어떤 사람의 등에 붙여요. 그리고 등에 붙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발견되면 모두게 주변에서는 poisson d'avril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하는 유치한 장난 중에 바보라고 써서 뭐 등에 붙이고 그런 거네요. 비슷해.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어 물고기 그거만 달라요.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왜 물고기를 그렇게 붙이게 됐는지. 그거 이제 poisson d'avril이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poisson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거 말하면 처음부터 어디서 왔던 전통인지 사실 저도 막 이렇게 해줘야지. 찾아보면서 그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는데 만우절이 프랑스에서 기원했다고 막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모든 나라 어디서 왔는지 난 일단 답을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는 정확히 딱 여기서 왔다 그때 왔다 뭐 누가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성일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건. 일단은 그 고대 때 로마 그리스 그때도 뭐 와 이렇게 놀리게 하는 뭐 그런 행사 날 이렇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오래된 거고 그 전에는 뭐 남은 게 없으니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죠. 뭐 자료가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민구 읽었던 거는 프랑스의 캘린더 바꿀 때 그 내용 연결된 거죠.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면서 그쵸. 이제 1월 1일이 한 해의 첫날이 됐는데 그전엔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게 인트로덕션 해야 돼요. 네. 프랑스에 사실 오늘까지 있는 그 전통인데 étrenne. étrenne? 맞아요. étrenne는 E accent aigu, T-R-E-N-N-E-S. 무조건 S 들어가요. 복수 아니지만 무조건 S 들어가요. 그거는 그 새해의 선물. 원래 그냥 기본으로 새해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많이 챙긴 사람 없지만 근데 그 아파트 살면 관리 아저씨 이렇게 많은 거죠. 경비 아저씨. 그래. 경비 아저씨나 뭐 청소 아저씨나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근데 프랑스에 아파트 작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1층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돈 주는 거예요. 그런 선물로. 관리하는 분이 1층에 사신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아줌마예요. 뭐 아니어도 되는데. 콘시아르. 한국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애플 스토어는 애플 스토어 콘시아르. 그러니까 뭐 원래는 콘시아르. 관리 아저씨 아줌마예요. 원래 콘시아르. 그리고 우체국 아저씨 뭐라고 하지? 뭐 우체부 우편 배달부. 여기 집에 오는 그 배달하는 사람.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 와서 캘린더 팔면서 이렇게 돈 받기. 그런 전통이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많이 하죠. 특히 지방에도. 그리고 뭐 그 돈을 모아서 뭐 무슨 큰 행사하고 뭐 아무튼 직원끼리 쓰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안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소방관도 마찬가지. 소방관 분들이 저번에 한번 캘린더 만든 적이 있어요. 누드로. 그 파리 럭비처럼. 잘 팔렸을걸요 아마? 잘 팔아야지. 내 몸보다 정이겠지. 달력에 그런 그림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좀 창피한 건데 대부분 그 캘린더 말하는 거는 특히 소방관이나 그 우체국부 그런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 야. 아 진짜? 완전 아니, 뭐- 올드 패션, 완전 올드 스타일 이렇게 고양이 아니, 이렇게 그- 나오는 거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아마 있겠지. 근데 기본으로 고양이. 오, 고양이. 풍경 사진도 아니고 한국에 있잖아요. 그 애기 날 때 사진 찍잖아. 뭐 100일, 어린이날? 100일, 200일 뭐 아니. 애기 나면 애기 나오면 100일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 스튜디오에서 막 똑같이 근데 고양이. 아 진짜요? 맞아. 맞아. 이성해. 진짜 이성해. 진짜 이성해. 고양이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야, 뭐. 진짜 뭐 한번 찾아보세요. Le calendrier des postes. Le calendrier des postes. 그 우체국 캘린더. 그 찾아보세요. 완전 재밌겠다. 너 재미없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인스타에 재미없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돌아옵시다. 네. 일단 에트렌 이렇게 선물 원래는 새해 선물.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나 할 때 한국 그 설날 그 세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일단 한 방향만 돈 주는 게 아니라 영 방향으로 이렇게 돈 받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선물 교환입니다. 근데 1582년에 그 프랑스 왕 샤를르 9 샤르 9. voilà. 우리 프랑스 9처럼 프랑스 9. 샤르 9. voilà. 딱 좋은 숫자네. 원래 그 4월 1일에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었다고 하죠. 근데 자연이 다시 시작할 때 그 시작 안 할 거라고 바꿉시다. 그래서 1월 1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1월 1일로 바꿨다고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샤를 9세가? 맞아요. 나중에 교황이 아마 30년 뒤에 좀 그냥 모든 기독교 나라 그 캘린더 사용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일단 프랑스 왕 그냥 혼자서 이렇게 빡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론 프랑스 땅에는 있었던 모든 시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에트렌 언제 줘야 되는지 알아야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그날 주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뭘 주는지 물고기. 왜냐면 4월 1일은 원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카렘 부활절. 부활절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뭐 날짜는 변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물고기가 원래 예수랑 물고기랑 연결이 네네. 뭐 아는 사람들이 알죠. 저도 그 뭐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있죠?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많이 먹게 됐어요. 그날은. 그래서 선물은 많이 이렇게 물고기 생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 바꿨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그때는 선물 주라고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아는 사람한테 선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뀐지 모르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 예전처럼 똑같이 선물을 준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리고 놀린 거야. 너는 몰라 이게 오늘 아니잖아. 이제 1월 1일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놀린 거야. 그냥 첫 번째 프랭크였지. 근데 모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죠? 민구의 친구의 의견 몰라요? 나 4월 1일 그냥 어떤 물고기 주라고 하면 챙겨줄게 이렇게 답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난하는 전통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긴 있는데 하지만 아닌 거 그게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요? 있어요. 그 전 시인이나 뭐 책 쓰는 사람들이나 이미 poisson d'avril 썼어요. 그런 표현이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어. 그래서 막 그렇게 아닐 것 같고. 방금 했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이. 그렇죠. 다음 이유가 뭐냐면 세 개 말할 거예요. 두 번째는 전통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활절. 마지막 날 4월 1일 전 캘린더로 4월 1일이었는데 그때는 물고기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프랑스어 알아야 돼요. poisson. 그래서 물고기? poisson d'avril 물고기. 예수 바로 죽기 전에 십자를 들고 가고 뭐 도시에다가 계속 다 건너야 되고 모든 사람 앞에 욕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프랑스 말로 la passion du Christ. 크리스트는 예수고 la passion. 그래서 시간 지나다가 passion은 poisson 됐다. 근데 그거는 제일 약한 이유일 거예요. 왜냐면 passion을 왜 poisson로 바꾼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있긴 있어요. 그런 설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인정 안 합니다. poisson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그 낚시철. 뭐 옛날에도 요즘처럼 물고기가 부족 안 하기게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만 낚시 많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낚시가 다시 그쵸. 충전이 되고 뭐... 다시 잡아야 되고 충전하고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죠. 원래 옛날에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해는 그 뭐 4월 1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느 년에 뭐 4월 1일 끝나는 거야. 그때 달아났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는 날 물고기 많이 잡기 쉽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놀린 거예요. 너 무슨 알고 있어? 어차피 게으르게 해도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놀린 거고. 마지막 날이면은 물고기 잡기 거의 없을 거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놀린 거야. 너 무슨 기술이 없냐? 이렇게 뭐 이렇게 못 잡아. 뭐 이렇게 놀린 거예요. 아니 못 잡는 것도 마음 아픈데 놀린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놀린 거지? 그럼 말로 물론 놀릴 수 있는데 욕 같은 거니까 안 하겠지. 그래서 진짜 물고기를 청어? 청어? 오케이. 청어. 그 프랑스 스타일 정어 뭐 약간 다른 종류겠지? 약간 고등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찾아보니까. 아무튼 그 물고기가 그냥 잡아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옷이 되게 껐어요. 그 춥고 물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옷 많이 팍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피부 느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걸었어요. 그 후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컬러에 있는 건지 이렇게 꺼린 거야. 그래서 냄새 나게 되고 물고기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고 또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놀린 거야. 얘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놀린 거야. 그래서 물고기를 몰래 그 옷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죠. 진짜 물고기를 그 종이 잘리는 거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작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낚시철이 시작 마지막 날은 계속 바뀌긴 했으니까 그 정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4월 1일 붙이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세 이유 말했던 것 전에 에트렌 아니면 낚시철 아니면 그 poisson passion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어떤 건 많은 건지 정치자의 의견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뭐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거를 믿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확실하게 없긴 없어요. 일단은 오늘은 프랑스에는 poisson d'avril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코너를 끝나기 전에 알려줄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poisson d'avril 그 4월의 물고기 프랑스 첫 번째 사전 1718년 그 아카데미 프랑세즈 있잖아요. 뭐 프랑스어 공부하는 사람이 뭐인지 알겠죠. 그 아카데미 프랑세즈 첫 번째 poisson d'avril 나왔던 사전에 그런 표현이 첫 번째로 소개된 사전. 오케이.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은 어떤 사람 놀리기 목표로 쓸모없는 행동 만들게 됐다. 억지로 쓸모없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쓸모없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은 그 표현이 뭐 거짓말하는 날 이게 아니라 아니고. 그래서 프랭크야. 한 단어로 말하면 프랭크 뭐 놀리기 뭐 이렇게. 놀리는 행동이네요. 아무튼 그때 처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런 표현을 지금은 안 쓰죠. poisson d'avril? 그게 이제 만우절이라고는 쓰는데 이 뜻으로는 안 쓰죠. 이 뜻으로 안 쓰죠. poisson d'avril 그냥 4월 1일 그냥 그거 말고 그것뿐만이죠. 그리고 프랑스어 조금 알려줘야죠. 일단 정난. 네. blague. 말 정난. 그냥 큰 미꾸라지 뭐라고 해요? 미꾸 엑스라지 이런 거? 맞아. 그리고 une blague. blague. Une blague. 아니면 une vanne. une vanne. 똑같은 뜻이고. 놀리게 하는 거는 une farce. une farce. 맞아. 그 한국의 도깨비들이 놀리기 많이 하잖아요. Ils font des farces. 그리고 farce, blague, vanne 그 세 개 다 한 단어로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조금 좋은 단어로 plaisanterie. plaisanterie. C'est bien, plaisanterie. Une plaisanterie. Une plaisanterie. 뭐 재밌는 그런 일? 재미있는 거를 하게 그냥. 재밌는 거 하기. 원래 plaisant 그냥 편안한 즐거운 뭐 그래서 plaisanterie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예의 있게 장난하는 게 그런 뜻이죠. 장난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 prank. 한국말로 놀리기. 그래서 프랑스어로 놀리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을 놀리게 하는 거, canular.
까눌레랑 상관 하나도 없나요? 가깝지도 않아. 까눌레가 뭐였지 근데? 까눌레 아니야, 까눌레야. 까눌레. 그래서 프랑스에는 그 아마 TV 보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 Just for a Laugh 캐나다 프랭크 그 TV 쇼 있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지 몰래카메라로 찍고. 아 몰래카메라. 그 캐나다 거예요, 그게? 네. 캐나다 거야. 그래서 그거 canular télévisuel à la télévision TV에서 물론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canular téléphonique 전화기로 그리고 라디오에서 radiophonique. radiophonique. canular radiophonique. radiophonique. 그거는 프랑스에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서양 나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는 되게 큰 것은 전 대통령 선거 때, 그 니콜라 sarkozy 이겼을 때, 그때 사회당 그 후보가 세그레 노가얄 그 여자였는데, 프랑스와 올란드 전 여자친구, 부인 여자친구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여자 후보였고, 근데 캠페인 하면서 전화가 왔고 그 캐나다 영어 하는 그 구간도 있고 프랑스어 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네. 그 프랑스어 구간은 정부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문화부 장관 이렇게 전화하는 거고 뭐 아무튼 우리가 캐나다랑 이렇게 독립하고 싶다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후보가 좀 창피했지만 좀 부끄럽지만 뭐 도와주겠죠. 뭐 이렇게 뭐 이기고 싶으니까 뭐 어차피 스포츠가 받는 게 좋지. 하여튼 거의 5분 10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프랑스 뭐라고 하지? 프랑스 목소리 달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코미디언 목소리 따라하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성대모사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알게 됐으니까 그 후보를 많이 욕 먹었어요. 후보가 많이 욕을 했겠네요.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고 어떻게 이렇게 바보냐 이렇게. 후보를 그 후보가 완전히 속았구나. 그렇죠. 프랑스의 유명한 그 제랄드 다옹 그 남자는 그 목소리 이렇게 바꿔서 그 유명한 사람 따라하고 어떤 프랑스와 올란드한테 전화하고 전 대통령 아직도 전 대통령이지 다른 모르지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캠페인 할 때 전화하고 니콜라 sarkozy 그 전 대통령 이렇게 목소리 쓰고 진짜 이렇게 나는 포기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웃겼어 그 사람이 되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올랑드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여자 후보가 완전 믿었으니까 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근데 버서는 그때는 좀 뭔가 열심히 있어서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왜 그렇게 전화 오는지 말이 안 돼. 그렇죠. 속에 있으면 알아야지. 알았어. 그래서 뭐 그런 효과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까뉴라. 그거는 서양 문화에는 좀 큰 편이에요. 그런 문화는 꽤 있어요. 그 놀리게 하는 문화는 뭐 모든 서양 나라 모르겠는데 프랑스에는 좀 크긴 커요. voilà. 그래서 마지막 코너는 뭘까요? 네, 우리 이제 세 번째예요 벌써. 오늘 태어난 프랑스의 유명한 인물.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징글 해야 되지 않아요? 징글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게으르게 그냥 편집만 하고 있네요. 내가 프랑스 사람 됐네. 다프트 펑크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프트 펑크. 프랑스의 위대한 Faster, 뮤지션. stronger, bigger, bolder. 그래서 l'anniversaire du jour. 내가 징글 만들었는데 뚱뚱뚱뚱뚱뚱 l'anniversaire du jour. 뚱뚱뚱. voilà. 됐어. 야, 저작권 없이 드릴게요. 하여튼 aujourd'hui le 30 mars 아주 유명한 프랑스 시인 얘기할 겁니다. 프랑스 시인이 유명한 사람이 꽤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사람은 랭보. 한번 나올 거예요 오늘은. 근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럼 더 좋아요. 저희 모르는 사람을 알고 싶거든요. 오케이. 그 사람이 3월 30일 1844년 태어났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겠네요. 네. 그 이름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폴 베를렌. 사실 저는 새롭게 듣는 이름 같아요. 전 사실 학교에서 시를 아마 읽긴 이렇게 했는데 그나 베를렌 말 들으면 그치 그 시인이겠지 끝이에요. 다시 검색해야 됐어요. 그럼 인생부터 이야기합시다. 네. 그러면. 인생은 사실 흥미로워요. 아주 특별해요. 그 사람은 일단 결혼한 다음에 1년 뒤에 아르투르 림보 만났어요.
아, 네네. 아보, 응? 아까 앙보? 말했던 아보. 남자분이죠. 네, 남자분이죠. 그 둘 다 완전 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런던 가고 벨기에 가고 아무튼 이렇게 몰래로 이렇게 사랑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랑 사이가 아니라 너무 집착하고 막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사랑을 했나 봐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실 그 둘이 제일 마지막 봤던 날이에요. 그 벨기에 수도 브뤼셀? 한국말로 뭔데? 브뤼셀? 브뤼셀 배주? 거기서 그 뭐 엄청 큰 싸움 이렇게 나타나고 베알렌은 총 쏘고 람보를 팍 총을 쐈어요. 그 손목을 많이 다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감옥 갔고 그죠? 옛날에는 되게 총 짧은데? 쏘고 2년만 갔는데 그리고 돌아오고 시를 조금 더 기독교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부터는 이어질 수가 있게 그 스타일은 두 가지 이야기 해야 돼요. 그거 일단 베알렌은 왜 중요한 사람인지 프랑스 시인 세계에서 그거 포에트 모디 알아야 돼요. 포에트 모디. 모디. Le poète maudit. M-A-U-D-I-T. 모디. 모디는 원래 저주하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퇴폐 시인. 그러니까 퇴폐적인 뭐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렇죠. 서양에도 미국에도 많이 아는 거고 하여튼 서양 시인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그 아이였을 때부터는 인정 절대 안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 못하고 그래서 좀 더 커지면서 뭐 위험한 게만 하고 뭐 화나게 만들고 그 자기 파괴적인 이렇게 술이랑 뭐 마약이랑 그렇게 많이 하는 행동이고 퇴폐신 이렇게 그 컨셉을 만들었어요. 베알렌은. 그래서 지금은 퇴폐주의 그 무브먼트를 이렇게 말하는 퇴폐주의 거고. 운동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심볼리즘 그 상징주의 시인 중에는 중요한 시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스타일로 이야기하면은 쓰는 것은 좀 어려워요. 필요 없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시는 뭐 대부분 조금 메타포 같은 게 좀 많아갖고. 그렇죠. 한 번 읽어서 막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심플하게 쓸 수도 있죠, 시인도. 아니 뭐 그쵸.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 시를 몇 편 봤어요. 근데 뭐 번역된 거 맞죠? 번역된 거. 근데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진 않던데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쓰는 게 어려운 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다음에만 인정받을 수가 있는 사람. 그 컨셉이 4개이면은 그냥 포에트 모디 이렇게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아마 한국에는 유명한 그 시인 얘기하면 바이런 아니면 에드거 앨런 포 그런 사람들. 폴 베알렌은 그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51살 그때 죽었는데 그냥 술 너무 많이 마셨고 뭐 간도 안 좋았고 계속 아팠고 결국은 폐렴 그냥 그걸로 죽었어요. 혼자서 막 아무튼. 근데 자살은 아니네요? 자살 아니지. 근데 그냥 항상 우울하게 사는 거지 뭐. 다른 시인 프랑스 시인 그 샤를 보들레르 많이 들어봤어요. 보들레르. 뭐라 그 사람도 그래요. 그런 거. 그 포에트 모디 사실 그 책 이름이에요. 그 베알렌 만들었던 책. 그래서 아까 민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읽기 어렵지 않아요. 베알렌. 그 사람의 스타일이었어요. 폼을 보면 형식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어를 보면은 약간 깊은 느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고 약간 미스터리 같은 뜻. 뭐 대부분 시인은 약간 미스터리잖아요. 근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아니고 또 다른 레벨이 진짜 알 수 없는 레벨이 있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사람 스타일은 그 프랑스어 완전 플랫 언어이지만 단어를 쓰면서 약간 뮤지컬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시간보다는 미래의 아티스트들을 많이 나중에 많이 인정을 받고 영향을 줬다. 많이 줬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 많이 사용을 했고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야. 폼은 상관없고 형식이 상관없고 느낌이만 중요한 거야.
그거 100% 임프레셔니즘이잖아요. 그거. 그쵸. 그 풍경을 보고 느낌 주는 거야. 근데 풍경 그냥 풍경이고. 드뷔시도 가곡 그 오페라 비슷한 거 뭐 사실 만들 때 이 사람 베르멘 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만 해요, 작곡가. 그림 하는 사람만 아니고 시인만 아니고 작가만 아니고 아무튼 아주 중요한 그 시인입니다. 이 에피소드 끝나기 전에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요? 와, 좋아요. Yeah, let me find one. Chanson d'automne.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샹송 노래 automne. 오떠니 노래. 그렇죠? 가을. Chanson d'automne. Les sanglots longs des violons de l'automne blessent mon cœur d'une langueur monotone. Tout soufflant et blême quand sonne l'heure, je me souviens des jours anciens et je pleure. Et je m'en vais au vent mauvais qui m'emporte de ça de là, pareil à la feuille morte. 이게 진짜 슬픈 거야. 약간 라임이 약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로 다 읽었는데 일단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지만 대부분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번역 찾았으니까 네. 한국말로 해봅시다. 네, 일단 프랑스어로 이해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 라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한글로 번역한 게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그 제목은 뭘까요? 한국말로? 샹송 d'automne, 가을 노래. 가을의 노래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뭐. 가을의 노래. Paul Verlaine. C'est bien. 가을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은 단조로운 웃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니 숨은 아예 막히고 얼굴은 창백해져서 시간을 울리는 종이 치면 나는 지난 날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니 그리고 나는 낙엽처럼 이리로 저리로 나를 실어가는 거친 바람으로 떠나가네. 피니. 피니. C'était court. 네,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요? 약간 퇴폐주의라고 했었는데 뭔가 좀 아름다워요. 뭐 아름답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퇴폐적이다 하면 뭔가 되게 타락한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름다워야 시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모르지 시를 안 쓰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아는 프랑스 시를 네. 일단 프랑스 시 읽고 이해했던 거는 아름답긴 한데 네. 물론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좀 슬프고 근데 슬픔 아름다운 슬픔? 아름다운 슬픔. 그러니까 약간 네 그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그냥 자살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뭔가 완전 되게 이모셔널 완전. 그렇죠. 그렇죠. 프랑스어를 프랑스 시로 배우는 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추천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죠. 일단 프랑스 사람들이 뭐 학교에서 다 배워야 되니까 대부분 어려운 거잖아.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하지만, 그 정서를 공유하기 그러면 시 말고 네. fable. 아이들이 많이 읽는 이야기 같은 건데 재밌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거 뭐 토끼와 거북이 뭐 한글로 모르겠는데 토끼와 거북이 맞아요. 그래. 아무튼 그 프랑스 라폰테인, Jean de La Fontaine 그 사람 이름인데 fable를 완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지 뭐 대부분 동물이니까 사실 다 동물이니까. 근데 물론 전시 연결 있고 뭐 정부 연결 있고 그거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외워야 돼 프랑스에. 그래요?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야기를 외워요? 그렇죠. 까마귀와 여우. Maître Corbeau sur un arbre perché tenait dans son bec un fromage. 그 까마귀가 나무 위에는 그 입에 치즈 들고 가고 있고. Maître Renard par l'odeur alléchée lui tint à peu près ce langage. 그 여우가 그 냄새 맡아보고 왔다. 이렇게 말해준 거야. Eh, bonjour, monsieur du Corbeau, que vous êtes joli, que vous me semblez beau.
안녕하세요. 그 까마귀 씨. 까마귀 씨 엄청 예쁘시고 엄청 잘 생기신 것 같아요. Sans mentir, si votre ramage se rapporte à votre plumage, vous êtes le phénix des hôtes de ces bois.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깃털이 이렇게 아름다우시면 이 숲에서 완전 주인의 피닉스이세요. À ces mots, le corbeau ne se sent pas de joie et pour montrer sa belle voix, il ouvre un large bec, laisse tomber sa proie. 그래서 까마귀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는 크게 입 열고 갖고 있었던 걸 치즈를 떨어지게 가는 거다. 떨어뜨렸어요. Le renard s'en saisit et dit, mon bon monsieur. 그래서 여우가 꽉 바로 잡아서 mon bon monsieur. Apprenez que tout flatteur vit aux dépens de celui qui l'écoute. 아첨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것을 사용해서 산다. 듣는 사람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오케이. 살아간다. Cette leçon vaut bien un fromage, sans doute. 이 교훈이 치즈 가격인가요? 아. Le corbeau, honteux et confus, jura, mais un peu tard, que l'on n'y le reprendrait plus. 그 까마귀 실패하는 마음 있고 창피한 마음 있고 그 약속했다. 조금 늦지만 절대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근데 이거를 다 외운다고요? 완전히 이 모든 이거 외웠죠. 글을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외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한 명씩 이렇게 그 보드 앞에 갖고. 아 진짜? 이렇게. 귀여웠겠다. 싫었겠다. 아무튼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저 인스타 주소 한번 말씀해 주세요. français-9. 그렇죠.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 FRANCAIS 하고 아래 밑줄 치고 숫자 9예요. 9.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지금까지 코멘트 많이는 안 달아주셨지만 가끔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한단 말이죠. 오, 성공 시작이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또 답글도 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소통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피드백도 많이 주시면 좋겠고 더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들, 주제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도 해보도록 할게요. Yep.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뵐게요.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 À bientôt les enfants. 비수. 대피의 시인 이렇게 그 컨셉을 만들었어요. 베알레는. 그래서 지금은 대피주의 그 무브먼트를 이렇게 말하는 대피주의 거고. 운동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심볼리즘, 그 성진주의 시인 중에는 중요한 시인이에요.